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페이지상의 데이터를 읽어올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XPath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XPath는 XML Path 랭귀지의 약자로서 우리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XML 문서의 특정 부분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 지정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XML과 HTML은 모두 동일한 마크업 언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HTML 문서에 대해서도 XPath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특정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XML 문서나 HTML 문서는 그 노드의 트리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적 경로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XML이나 HTML 문서의 특정 요소와 거기에 속해 있는 속성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태그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XPath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HTML 문서나 XML 문서와 같이 트리 구조의 노드로 표현되는 데이터 구조 모델을 우리가 D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Path는 이러한 DOM 트리 구조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XPath를 이용한 웹 스크레이핑은 HTML 문서나 XML 문서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HTML 문서나 XML 문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HTML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마크업이란 문서 내의 특정 위치에 삽입된 문자나 기호를 의미를 하는데요. 문서가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되는 외양을 정의하거나 문서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HTML 문서에서는 이 왼쪽 곡세, 오른쪽 곡세 이런 걸 이제 화살가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화살가루를 이용해서 마크업을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화살가루를 우리가 태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HTML 문서는 HTML 요소들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HTML 요소는 이 태그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HTML 태그는 문서의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타이틀 태그 같은 경우는 이 문서의 타이틀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H1 태그 같은 거는 문서의 헤딩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P 태그는 패러그래프 태그로서 문서의 내용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테이블 태그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정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그를 통해서 HTML의 여러 부분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그는 그 HTML 문서가 적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에게 문서의 구조와 문서 각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 브라우저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HTML 문서 자체가 아니라 HTML 문서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해석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TML 문서의 코드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문자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HTML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HTML 요소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그리고 그 사이에 포함된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그는 두 개의 쌍으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 태그를 우리는 시작 태그라고 하고 두 번째 태그를 종료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오프닝 태그 또는 클로징 태그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종료 태그는 시작 태그와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태그 이름 앞에 슬래시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HTML 태그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문자와 소문자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가독성을 위해서 소문자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태그는 평범한 텍스트를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로 해석되는 HTML 문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틀 태그는 태그사의 텍스트를 웹브라우저상의 탭상에 웹페이지 제목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소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가질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지만요. 이러한 규칙이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줄바꿈을 나타내는 BRT 같은 경우에는 대응되는 종료 태그가 없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HTML 요소를 우리는 이제 빈 요소, empty ele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빈 요소는 br 슬래시 이것처럼 시작 태그의 끝에 슬래시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종료 태그 없이 시작 태그 안에서 종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이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아무런 컨텐츠 없이 그 사용함과 동일한 그 효과를 내게 됩니다. 요소는 또한 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속성은 시작 태그 안에 포함되고요. 속성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속성과 속성 사이는 빈칸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속성 값은 속성 이름과 이퀄 기호 뒤에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같은 인용표와 함께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라는 태그가 있을 때 이미지 태그 내에 src, alt, width, height 같은 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정의를 할 때 부가적으로 그 이미지의 파일 이름이라든가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할 텍스트라든가 이미지의 폭이나 높이와 같은 그러한 정보를 보관을 할 수가 있죠. HTML 문서는 계층적인 트리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HTML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코드 상에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HTML 태그, 시작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HTML 종료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body 태그가 있고요. 헤드 태그가 있고 그 안에 또 타이틀 태그, h1 태그, p 태그, 테이블 태그,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 안에는 또 tr 태그, tr 태그 안에는 th 태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은 다단계의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슬라이더와 같이 이러한 그 트리 구조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의 HTML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노드들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노드 간의 계층적인 구조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최하위 태그, td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모비딕이라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상위에는 HTML 태그부터 시작을 해서 body 태그를 거쳐갖고 테이블 태그를 거쳐서 tr 태그를 거쳐서 td 태그에 이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비딕이라는 텍스트를 가져오게 되는 형식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TML 문서의 이런 계층적인 트리 구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포함되는 위치를 계층적인 구조를 따라가면서 식별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HTML 문서는 일반적으로 HTML 버전 정보를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이 DTD, Document Type Definition 이라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HTML은 그 수십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HTML 버전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만들어낼 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예는 느낌표 doctype HTML 이러한 그 표시는 HTML5 버전이라는 걸 나타내고요. 그 웹브라우저가 이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HTML5의 규칙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HTML에서 일부 문자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문자를 우리가 예약 문자라고 하는데요. 예약 문자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HTML 문서 내의 콘텐츠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곡새와 오른쪽 곡새를 부등호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을 하려 그러면은 이건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 곡새와 오른쪽 곡새는 웹브라우저상에서 태그를 나타내는 마크업 문자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곡새, 오른쪽 곡새를 부등호 모양, 문자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약 문자를 문자 엔티티라고 하는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문자 엔티티는 어떤 형식을 갖냐 하면은 %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엔티티 이름이 나타나고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곡새와 오른쪽 곡새는 문자 엔티티로 표현하게 되면 %LT 세미콜론, %GT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등호로 사용하는 왼쪽 곡새, 오른쪽 곡새를 콘텐츠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자 엔티티를
HTML 코드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웹브라우저는 저 작다 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웹브라우저상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HTML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문자 엔티티로 이 표의 맨 밑에 있는 %NBSP 세미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NBSP는 Non-Breaking Space를 얘기하는데요. 이 공백을 얘기를 합니다. HTML 코드상에 입력된 공백은 연속으로 몇 개를 입력을 해도 웹브라우저에 하나의 공백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10번을 쳐서 공백을 삽입했다 하더라도 웹브라우저는 9개의 공백을 제거하고 1개만을 웹페이지상의 공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원하는 만큼의 공백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NBSP 세미콜론 이 문자 엔티티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테이블 오브 컨텐츠 다음에 BR 태그가 나타났습니다.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이기 때문에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화면에 찍고 한 칸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NBSP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칸의 공백을 띄란 얘기고요. 이어서 인트로덕션이란 단어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HTML 코드는 브라우저상의 이 그림과 같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죠.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출력이 되고 한 칸 내려오고 공백 3칸을 주고 인트로덕션의 단어를 찍게 됩니다. 오늘은 HTML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